자, 안녕하세요. 특급입니다. 오늘은 그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미래에 AI 관련해서 어떤 도전들을 맞게 될 것인지 한번 큰 그림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할 때 종목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 단순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 좀 이제 큰 거죠. 오늘 제가 목이 좀 잠겼는데,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주말에 방송을 하나 만들려고 켰습니다. 자, 미래 전쟁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이고 그들이 갖는 기회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테슬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로봇들 그리고 피지컬 AI 이 피지컬 AI로 이 전쟁의 그 전장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 쪽과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픽이라고 요즘에 유명한 데들 있어요. 엔트로픽이라고 하는데 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하여튼 엔트로픽에서 클로드 AI라는 그 코어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클로드의 굉장히 그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B2B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미래에 보는 자비스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비스를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언맨에 나오는 이 자비스와 같은 그 서비스로 어떻게 진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창하죠 처음이 도입부가. 근데 이제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AI 전쟁의 최상단에는 누가 싸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LMM입니다. LMM이 싸우고 있어요. 그 LMM이 뭐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제 AI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AI들을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걸로 보여지냐? 언어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AI들한테 뭐로 써요? 글씨로 씁니다. 혹은 음성으로 입력을 해줘요. 그렇게 언어로 입력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LL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챗GPT 하고 있잖아요. 챗GPT. 챗GPT에 우리가 요즘에는 물어볼 거를 넣고 있습니다. 그쵸?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 지식 검색에다 물어봤죠. 그쵸? 물어봤고 우리는 그 네이버 지식 검색에 우리 같은 인간들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서 그 지식인에서 Q&A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지식 검색에다 물어봤다. 근데 요즘에는 네이버에다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 요즘엔 네이버에 안 물어봅니다. 요즘에도 네이버에 물어보시는 분들은 약간은 최근에 이런 거에 좀 뒤처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챗GPT에다 물어보거나 챗GPT에 물어보거나 혹은 뭐 구글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나 뭐 챗GPT가 우리의 이제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그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거기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유튜브 썸네일을 요즘에는 제가 직접 PPT로 안 만듭니다. 물론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그냥 제가 물어보면 돼요. 그냥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나 혹은 그런 그 AI 대리인들 그 LLM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야, 이렇게 이런 주제로 내가 썸네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대신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걔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것도요. 대신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렇게 만들어줬어요. AI 전쟁 미래 큰 그림. 반도체 피지컬 AI 에이전트. 요거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이제 뭐 제가 생각해 좀 촌스러운 색깔들로 만들었나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요런 식으로 그냥 그냥 몇 줄만 치면 저렇게 만들어 줘요. 간단하게 야 그냥 알아서 만들어 줘라고 해도 만들어 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챗GPT에 넣으면 걔들이 만들어주는 세상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언어로 입력했을 때 얘네들이 전 세계에 있는 지식들과 기사들과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두 다 취합을 해서 얘가 추론을 합니다. 그 추론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놓는 거예요. 그 답변이 방금 전처럼 썸네일 그림에 대한 결과물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물어보고 싶었던 지식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했던 코딩을 해가지고 지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AI들이, 인공지능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냐? 그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 애들이 이 중심에 있어요. 그 엔비디아 애들이 원래는 그래픽 카드 만들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성장했어요? 얘네들이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디아블로, 그죠? 뭐 이런 등등, 고화질 게임들이 필요했죠. 고화질 게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다음에 뭐 총 쏘는 게임 이런 것들, 고화질 게임, 뭐 그다음에 그래픽적으로 높은 사양이 필요했던 것들을 통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원래 그래픽 카드 만들던 애들입니다. 근데 이 그래픽 카드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아주 병렬적인 빠른 연산 처리가 가능한, 요런 게 가능해지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LMM을 만들어, LMM에 그러니까 이제 LMM 이때는 뭐예요? 오픈 AI 쪽, 오픈 AI 쪽이었죠. 이 챗GPT LLM, 챗GPT를 챗GPT에 최적화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엔비디아의 결과물이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도움을 받게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의 칩들이 이런 이제 AI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면서 요것들의 개발이 어떻게 된다? 엔비디아의 그 발전, 그렇죠?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흐름들로 가게 됐고, 이 주도하는 흐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칩이 필요해요. HBM 칩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HBM 칩이 필요한데, 그 HBM 칩은 뭐가 있어요? HBM 칩에는 누가 만들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었죠.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이 조금 포션을 가져가는 이런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이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HBM4가 지금 앞서가고 있고, 삼성이 그걸 뒤따르고 있고, 마이크론이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BM
요거는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다 이해할 겁니다. 엔비디아의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블랙웰이라든지 그레이스 호퍼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 주로 이제 AI 가속기랑 GPU, 그다음에 슈퍼칩을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데 GPU가 그런 부분들이 GPU에 HBM 칩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요 HBM 칩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그 GPU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이 AI 시장을 휘어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GPU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GPU가 이 LLM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동시키고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GPU에 대해서 대항하는 제미나이 쪽을 사용하는 이제 구글 쪽도 새롭게 이제 경쟁자로 등장을 한 거예요.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거는 구글 칩을 통해서 또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근데 그 구글에도 HBM 칩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은 결국에는 구글의 제미나이 대 지금 그다음에 뭐가 싸우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픈 AI의 챗GPT가 지금 시장에 왕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제미나이와 오픈 AI 챗GPT를 이쪽 둘 다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뭐 구글 칩이든 엔비디아의 GPU든 뭐가 필요하다? 모두 다 삼전과 하이닉스가 먼저라고 지금 봐야죠. 하이닉스와 삼전의 HBM 칩은 필수적이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래서 HBM이 지금 사실은 다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수혜, 가장 큰 수혜는 하이닉스하고 삼전이 가장 큰 수혜주죠.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디든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GPU로 가든 뭐 어떻게 뭐를 구성을 하든 간에 지금 이제 HBM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BM이 일종의 그 AI 시대의 쌀과 같은 존재냐? AI 시대의 쌀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HBM 쪽으로 여러 가지 설비 등등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디램 이건 그냥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의 일종 메모리 칩이다. 그 이 디램 반도체나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등등 디램 등등. 근데 여기서 뭐 다른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디램 등등은 이제 서버 교체기가 오면서 또 필요해진 거죠. 필요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대량으로 이제 서버 교체기 들어가면서
그 디램 등 많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같은 관련된 모든 메모리들이 이제 쇼티지 현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거를 원래 하던 업체들이 그걸 더 생산을 많이 한다는 생각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에 맞는 디램들 생산하거나 뭐 플래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떤 것까지 모자라요? 이제 SSD까지 예, 크게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SSD까지 이거 낸드 메모리.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다 뭐 부족해지는 거니까 이제 뭐 하이닉스나 삼전은 이 모든 걸 다 하는 회사예요. 다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원래 HBM이 그 지금까지 이제 하이닉스 주가를 엄청나게 올려놨다면 삼전 주가도 많이 올려놨다면 이제는 뭐 D램까지 포함되니까 D램이나 뭐 낸드, 뭐 플래시 메모리 이런 것들까지 다 지금 쇼티지 현상이 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협상력이 좋아진 거죠. 야, 결국에 반도체는 우리한테 와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 D램이나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HBM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전 세계 세 곳밖에 없어요. 1위가 HBM 쪽은 일단 하이닉스 1위. 그다음에 삼전이 2위. 그다음에 3위가 이제 마이크론. 3위가 마이크론이에요. 예.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D램 쪽은 누가 1위예요? D램 쪽은 예. 이게 이제 HBM이 1위가 하이닉스, 삼전, 마이크론이었다면 D램 쪽은 삼전이 어쨌든 1위입니다. 예, 삼전이 1위예요. 예, D램 쪽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 로봇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로봇들이 등장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로봇의 핵심은 머리통이다. 머리통. 이 두뇌란 얘기예요. 두뇌. 네, 두뇌. 그럼 이 두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두뇌를 완벽하게 또 만들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인 뭐 이제 관절 혹은 팔 그쵸? 그 다음에 뭐 감속기라든지 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부분들 이 하드웨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또 중요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봇 중에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들은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뭐 그냥 미국하고 중국, 한국 이렇게 미국, 중국, 한국이 이제 가장 앞서가고 있죠. 로봇 쪽에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테슬라의 로봇이 가장 앞서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쪽에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그 다음으로 뭐 그 다음이라기보단 둘이 선두권이다. 로봇이 최선두권.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중국 로봇들이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셋. 그러니까 요 셋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두뇌를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두뇌를 만들었다. 이 두뇌는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쪽에서는 이제 테슬라 쪽의 두뇌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가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어디랑 하고 있어요? 보스턴은 어디랑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랑 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두뇌를 만들고 엔비디아에다가 이 두뇌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 칩인데 거기에 제미나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미나이. 두뇌. 그래서 칩 플러스 인공지능 요게 지금 합쳐져 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이렇게 로봇을 만들고 있다. 그럼 이제 로봇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이 피지컬 AI 쪽에서는 앞서갈 거라고 제가 보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가전 쪽에 거의 모든 것을 가전 플러스 뭐 자동차, 또 나중에는 뭐 비행기, 그죠? 나중엔 잠수함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전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 예, 피지컬 세상에서 전기를 돌려서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전기, 뭐 석유, 뭐 하여튼 기계, 기계 쪽. 모든 기계. 기계.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중국 이런 데입니다. 한국, 중국 이런 애들. 그렇게. 그 어차피 미국 쪽은 중국이랑 같이 뭘 개발할 리가 없으니까 결국에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에 협업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전기차, 자동차의 미래는 일단 전기차로 가고 있고, 그렇죠?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연기관 차들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차로 가는 거예요. 로봇 쪽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쪽도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는 결국에는 피지컬 AI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건 이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저장하고 그다음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오히려 사실 이쪽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은 지금은 클로드. 자, 이제 이거를 얘기할 텐데 클로드 AI인데 여러분들 이 클로드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엔트로픽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발음이 좀 애매해요. 엔트로픽의 클로드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AI예요. 대리인. 그 요거를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챗GPT나 이런 것들 어떻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챗GPT를 쓸 때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야, 외부에 있는 그런 자료들 저기 조합해 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 너한테 알려주면 그런 것들 외부에 있는 자료를 통해 가지고 뭐를 좀 만들어줘 혹은 뭐에 대해서 알려줘. 이게 바로 챗GPT나 제미나이 쪽이었다면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내 컴에 내 모든 자료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허가한 모든 자료에 대한 억세스가 가능합니다. 억세스가 뭐냐면 이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럼 내 컴에 있는 이제 수많은 데이터들 전부 다 우리 클로드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회사에서 컴퓨터를 쓰고 있어요. 이제 내 컴퓨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사다. 그러면은 제 컴에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 자료들이 있겠죠. 고객 자료들, 고객 자료라고. 고객 자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클라이언트 자료에서 이제 뭐 법률과 관련된 이슈들을 뽑아서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법원에 필요한 양식까지 지들이 이제 지들이라고 하지 맙시다. 클로드가 알아서 만들어내서 신청까지 가능한 겁니다. 세무도 마찬가지예요. 세무 관련된 것도 야, 얘들아, 내 엑셀에 접속해서 내 엑셀 자료들 만들어 놓은 거
뭐 2025년 거 정리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무서에 낼 자료들 만들어서 그 세무 그 양식에 맞춰 줘서 제출까지 홈택스에 완료해. 그럼 지가 알아서 이제 다 들어가서 이제 그 내 거 공인인증서까지 입력해가지고 지들이 다 알아서 이걸 완성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서비스들이 나의 완전한 대리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참 이런 예를 들어도 될까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들어도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내가 이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예를 들어서 그 사진들 우리 뭐 자녀나 그쵸? 혹은 저나 혹은 와이프라든지 이런 이제 사진부터 영상까지 쭉 정리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를 만들라고 할까요? 뭐 이제 추억의 앨범을 하나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추억의 영상을 하나 만들어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개인 정보에 접근해서 그걸 바탕으로 내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정보들을 조합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직접 해야 했던 귀찮은 일들 있잖아요. 귀찮은 일들. 뭐 문서 정리라든지 거기를 바탕으로 조사해서 그 다음에 그걸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작업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정보는 되게 프라이빗한 거잖아요. 그 내가 입력해서 내가 직접 다 만들어야 됐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에이전트한테 그걸 넘기는 거였는데 지금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클로드 같은 애들이 들어와서 내 대리인으로 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너 코딩을 네가 직접 해. 그래서 만들어서 내 대리인, 내 법률 대리인 해줘, 내 세무 대리인 해줘, 혹은 내 뭐 추억 대리인 해줘, 내 영상을 제작하는 거에 대한 대리인 해줘. 이것들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까지 내가 대리인한테 맡길 수 있습니다. 클로드한테 제가 명령 내리는 거예요. 야, 나 특급인데 내 특급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 유튜브들을 쫙 검색해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내 컴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조합해서 10분 단위의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줘. 그리고 그거를 내 유튜브에 올려줘.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LLM이 하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나의 대리인이니까 프라이빗한 대리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느냐?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약자예요. 이게 SaaS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뭐 SaaS라고 뭐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아무튼간에 이건 뭐다?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뭐야 이거? 렐렐렐 뭐 이렇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이게 이제 그 SaaS인데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는 뭐냐면 이거를 서비스 개념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SW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SW 기업들이 발전했다. 왜냐면 이게 무슨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구독료예요, 구독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걸 사야 돼.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사야 돼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디아블로를 하고 싶으면 디아블로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를 쓰고 싶으면 윈도우를 사야 되고, 한글을 써고 싶어요 HWP를 사야 되고 이랬잖아요. 한글을 사야 되고, 예,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다? 그런 서비스들이 웹상에 걔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접속해서 잠깐 거기에 접속해가지고 거기에서 그거를 사용하면 돼요. 구독료를 내고 사용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구독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런 기업들을 키워왔는데,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저런 그 클로드 같은 그 대리인이 나와버리면 그 SW 기업들, 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SaaS 이런 그 구독료 바탕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들이 애매해지는 거죠.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클로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그 SW 기업들이 그게 이제 뭐 법률 서비스라든지 뭐 혹은 뭐 세무 서비스라든지 그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그냥 이제 구독료 주고 쓰고 있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기업들은 클로드 같은 대리인이 나와버리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클로드한테 야 그거를 만들어줘, 야 이런 것들 내 자료 바탕으로 세무한테 제출을 해줘 네가, 이렇게 해버리면 굳이 세무 대리인 서비스를 구독료를 내고 있던 기업들은 거기다 그걸 사용할 필요 없이 클로드한테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드가 모든 걸 통합해버리는 거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요 개념이 이해되시면은 이제 쉬워집니다.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게 가능해집니다. 자,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즉 SaaS 기업별로 어떤 것들이 위협받는 핵심 기능이냐? 인투잇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구독료 받던 이제 서비스 뭐 이런 건데, 예, 이 터보텍스로 세무 신고를 하고 있었어요, 얘들이. 요거를 이제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세무 신고를 하고 있었고, 회계 장부를 작성했습니다. 퀵북스를 통해서. 근데 이걸 클로드가 어떻게 해요? 클로드 코워크가 이거를 지들이, 자, 어차피 내 컴퓨터에 세금이 들어있으니까, 세금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얘가 직접 클로드가 세금을 계산해요. 그 다음에 신고서까지 자동 작성해요. 그 국세청 제출까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컴에 있는 엑셀 데이터를 불러와서 지가 알아서 세금 신고까지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터보텍스라든지 퀵북스라든지 이런 것들 작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이런 거를 작성하던 것들을 대신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톰슨 로이터스라는 TRI가 이제 판례 검색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소스로 세무 컴플라이언스까지 승인해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클로드한테 어차피 내 컴퓨터에 다 자료 있으니까, 야, 법률 플러그인 시켜. 계약서 검토하고 리스크를 요약한 다음에 수정해가지고 그거를 승인까지 자동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웨스트로우 판례 검색해가지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 DB 검색 요약하던 RELX도 필요가 없어요. 판례 DB 자동 검색해서 케이스 비교해서 법률 의견서 초안을 얘가 직접 작성해 주는 거예요, 클로드가. 그러니까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명한 CRM입니다. CRM 뭐냐면 커스터머 릴레이 관련된 이제 그런 매니지먼트인데, 이제 세일즈포스는 뭐냐면 가장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영업과 관련된 리드를 관리하고 후속 조치. 그러니까 영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클로드 코워크로 들어가가지고 영업 플러그인으로 고객 DB를 조회한 다음에 이메일 발송하고 슬랙을 알려서 CRM 업데이트 전에 자동화, 이 전 모든 과정을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세일즈포스를 이용할 수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서비스 나우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덕사인, 뭐 계약서 작성하고 이런 것들, 얘네들이 알아서 계약서 작성해주는 대리인 역할 다 해주는 거예요. 아카이빙까지. 그 다음에 어도비 통해서 우리가 포토샵 문서 편집하고 이런 것들 다 했는데, 디자인 플러그인에서 코워크에서 알아서 다 해줘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편집하고 PDF로 변환한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어도비 들어가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공유까지도 이 안에서 다 된다.
워크데이 통해서 예전에는 그 인사 관련된 프로그램들, HR 채용이나 급여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었으면 지금은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HR 플러그인으로 이력서 스크리닝하고 인터뷰 스케줄링하고 급여 산정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코워크로 가능한 겁니다. 클로드의 코워크식으로 어마어마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저런 기업들이 저렇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 하던 SaaS 관련된 기업들은 그 기업들이 전부 다 AI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AI 개발을 할 거니까 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서버도 확보해주고 AI에 대한 투자를 내가 계속 할 거야 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는 애매해진 거예요. 왜? 클로드가 그 역할을 다 해줄 거면 얘네들은 그런 거에 대한 AI에 대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뭘 해줘야 돼요? 클로드 쪽에 플러그인을 제공을 해주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로 진화해야 될 가능성들이 생긴 거죠. 즉 자기들이 AI를 더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 AI 플러그인을 클로드에서 해주고 자기들은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서비스를 할 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AI에 대한 관련된 저런 그 SaaS 구독료 내는 서비스들이 다 아작이 났던 겁니다. 주가들이 엄청 폭락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엔스로픽에는 어떤 오픈소스 플러그인들이 들어가냐? 이 생산성 관련된 그 기업들을 대체하는 워크플로라든지 개인적인 것, 작업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 안에서 다 될 거고, 기업 검색, 기업에서 필요한 회사 내 도구하고 문서 전반에 대한 정보들, 마케팅에 관한 것들, 예전에 대리인 그 구독료를 썼다면 그거 필요 없고 콘텐츠 작성하고 캠페인 기획하고 출시 관리까지 엔스로픽 이 마케팅 플러그인 통해 가지고 다 된다. 영업 플러그인도 다 된다. 데이터 플러그인, 고객 지원, 그다음에 플러그인 생성이나 사용자 지정, 재무, 법률, 그다음에 제품 관리, 생물학 연구까지도 전부 다 이 엔스로픽의 오픈 소스 플러그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대리인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엔스로픽을 쓰면은 다 해결되니까 회사 자체 내에서 굳이 외부에 그 구독료를 내고 저런 플러그인이나 저런 서비스를 사용할 필요 없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대리인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대단한 얘기죠. 이런 지금 상황들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는 미래는 뭐냐면 결국에는 살아남는 건 어떤 것들이에요? 이건 이제 저장을 하고요. 클로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렇게 클로드가 만들어내고 있는 미래, 이제 요건 얘기 드렸고, 자 이제 뭘 얘기 드릴 거냐면 마지막으로, 자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거, 뭐가 될 것이냐. 자 일단은 반도체는 살아남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종 승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최종 승자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지금 못할 겁니다. 물론 이제 하는 사람들 있겠죠. 있지만 지금 제가 제 머릿속에 정리한 것들 얘기하는 거가 좀 고유한 거겠죠. 어쨌든 반도체는 살아남을 거예요. 왜? 어떤 AI가 앞으로 발전되고 뭐 변형되더라도 그 AI의 근간은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간다. 뭐 GPU건 CPU건 뭐 그다음에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GPU 뭐 CPU 그다음에 또 하나 뭐죠? 그다음에 APU 뭐 하여튼 등등. 지금 제미나이 그게 뭐죠? 무슨 PU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여기에 모두 뭐가 들어가요? 모두 HBM이 들어간다. CPU라고 하면 안 되고 빼고요. 모두 뭐가 들어간다? HBM은 들어간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HBM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장 장치로
SSD 혹은 그 D램, 예. 뭐 플래시라든지 낸드, 이건 이제 낸드죠. 낸드. 그다음에 플러스 D램. 이런 저장 장치도 무조건 들어간다. 예. 뭐 GPU에도 옆에다 붙는다는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반도체는 살아남는 거예요. 반도체는 살아남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미래 전쟁에서 최종 승자 중 하나가 뭐가 된다? 삼전과 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저런 거죠. 예, 하이닉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뭐다? 피지컬 AI. 예. 피지컬 AI에서 이 제조하는 업체 중 1등들은 살아남겠죠. 예, 예, 피지컬 AI.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분야에서는 누가 살아남겠어요? 전기차 분야에서 당연히 테슬라는 살아남겠죠. 그리고 뭐 다른 가전 분야들. 예. 물론 테슬라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전기차들,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제조업체 전기차들, 이런 데들은 살아남겠죠, 그렇죠? 1등 및 빠른 전환한 곳들은 살아남겠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가전 쪽에서는 뭐 삼전, 그다음에 뭐 LG 이런 데들은 살아남겠죠. 네. 결국에는 얘네들에다가 두뇌 칩만 넣어주는 거니까 두뇌 칩. 네, 그다음에 플러스 통신, 그죠?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머리통에 해당하는 AI들, 뭐 예를 들어 제미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오픈 AI에 뭐 챗GPT 이런 애들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런 애들 들어가니까 얘네들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살아남겠죠. 하지만 얘네들 최종 승자는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피지컬 AI에서는 가장 이제 앞서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조하는 것들, 그게 그러니까 제조업 1등들은 지들 두뇌에다가 AI를 대리인들을 심어서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뭐 가전,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뭐 잠수함, 선박,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랑 다 연결될 거니까. 우리 세상에서 AI랑 연결되지 않는 뭐 피지컬은 없어요. 전부 다 AI랑 연결될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 헬스장 가면 그 헬스장 전체가 헬스 기구까지도 전부 다 피지컬 AI랑 연결될 거예요. AI랑.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조업들은 살아남겠죠. 결국에는. 근데 이제 최종 승자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어차피 걔네들은 그냥 찍어내는 제조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 그리고 뭐예요? 결국에는 자비스가 살아남을 거다. 그러니까 대리인 AI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고 이빨 닦고 회사에 출근할 때도 옆에서 자비스가 다 도와줄 거예요. 자비스한테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자비스. 그럼 자비스가 이제 뭐 어디든 있을 거예요. 자비스가 대답하는 겁니다. 네, 주인님. 자, 아침에 오늘은 달걀 프라이, 계란 프라이 해주고, 오전에 이제 그 회사에서 정리해서 낼 PPT 같은 거,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시동을 8시 30분에 키워놔. 이렇게 시동을 걸어놔.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는 세수하고, 저기 이빨 닦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 아침에 내 그 건강 상태 점검해줘. 저 주인님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지금 심박은 얼마고, 지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깊은 잠은 몇 시간 잤고요. 지금 뭐,
뭐 다 뭐 생체 리듬은 안정적입니다. 뭐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주고 그래? 그러면은 아침에 나 고단백 음식들 좀 만들어줘. 고단백으로 해서 나 혈당에 맞게 해서 탄수화물이랑 이런 것들 탄단지 비율은 요 정도로 해줘. 탄단지 비율 나한테 내 건강에 맞게 해줘. 그러면은 걔들이 내 건강에 맞게 탄단지 다 비율 해가지고 딱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 아침에 먹고 이제 출발을 하면은 이제 딱 이제 차가 이미 시동이 걸려져 있고 그다음 자율주행으로 그 차를 타고 가는 거죠.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회사에 딱 도착하면 이미 아침에 자비스한테 얘기했던 내가 이제 원했던 자료들에 대한 PPT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PPT를 이제 그 뭐 내 상사 뭐 이제 뭐 이사다 그러면 그 이사한테 보내요. 그러면 이사가 그걸 다 체크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 보완하라고 얘기하면 이제 보완하면 자비스한테 야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좀 보완해서 만들어줘. 그런 다음에 그거를 최종적으로 컨펌해.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문서상의 컨펌을 이제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받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다 받아서 마무리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비스만 살아남을 거다. 자비스. 그러니까 자비스 빼고 나머지의 그런 구독 서비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들 대리인들이 전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대리인 AI인 자비스가 살아남고 나머지 그런 종류의 서비스는 다 죽을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1등이 살아남는다. 결국 1등이 살아남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관련된 서비스들은 많이 죽을 거다. 결국엔 자비스만 살아남는 거죠. 저는 대리인 서비스가 살아남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 국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로봇은 투자 못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밖에 없는데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상장도 안 됐고 현대차에 어느 정도는 이제 밸류가 포함돼서 지금 이제 조정기니까 뭐 그거에도 투자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투자한다? 우리는 어쨌든 삼전이나 하이닉스 쪽에 이걸 우상향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중에 삼전하고 하이닉스 올라가면 따라 오르는 애들 그런 애들 이제 슈팅 줬을 때 익절하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조정 받으면 뭐 나중에 또 들어갈지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 자비스 역할하는 이런 것들 대리인 AI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데가 있냐? 없다. 한국은 지금 이제 팔로우로 이런 부분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자비스 때문에 죽을 애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 클로드. 지금 클로드가 자비스니까. 이 클로드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기업들은 AI에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살아남을 준비를 해서 자비스, 이 클로드에 대한 플러그인을 개발하고 그쪽이랑 협업해서 뭘 만드는 게 지금 맞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뭐 깊이 들어간 내용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도 이미 나와 있어요. 이 엔트로픽의 이런 클로드와 이제 이런 오퍼스의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추론 기능은 이미 지금 챗GPT 프로나 5.2 GPT 5.2 프로조차도 제미니 3 프로 이런 거 딥서치 리서치까지 포함해도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스가 굉장히 진화된 모델이다. 이게 지금 바로 자비스에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클로드 자비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클로드가 이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에이전트 팀을 하고 있고 한 번에 여러 에이전트를 호출해서 분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법률하고 세무가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법률 서비스랑 세무 서비스를 같이 에이전트를 불러들여요. 클로드에서. 그래가지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리서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리서치한 걸 요약하고 그 다음에 PPT를 제작하고 이게 전부 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했다면 이거 세 개를 동시에 호출해가지고 이 세 가지 작업을 해서 마무리까지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오피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시간을 엄청 단축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세 가지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해야 됐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유즈, 로컬 PC의 특정 폴더하고 파일을 우리가 찾기 힘든 파일들까지 알아서 그냥 얘기해주면 자비스가 알아서 찾아주는 거죠. 근데 100만 토큰 이거는 뭐냐면 책 수십 권 분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기억해가지고
협업이 가능하고 MCP 플러그인 통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전문직 특화 플러그인, 법률 계약서 검토, 재무, HR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야 이거 법률에 어긋나는 거 있어? 이거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자비스가 법률에 어긋나는 거가 있는지 다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예. 대단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대리인들이 해주는 기능이 됐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과 결합하고 우리들의 로봇 비서들이 이 역할을 해주게 되면 이미 자비스가 생긴 거예요. 예, 이제는 자비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이미 와 있다. 이게 이제 로봇에 이식되고 그것들이 이제 제 비서 역할을 해주는 날이 다 이제 온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 세상은. 자,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할 거고, 그리고 좋은 주식들을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고 1등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화이팅!